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대박을 쳤던 개막 라운드에 이어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개막전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번 라운드부터가 진짜 사실 제가 많이 틀려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진짜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첫 라운드 못지않게 이번 라운드도 주목할 경기 아주 많거든요. 맞습니다. 볼만찬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4일 오후 2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배고픈 시민구단에 쓰면 떠오르는 두 팀. 음. 인천과 대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두 팀이 이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만납니다. 사상 첫 아챔 진출에 성공한 인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다크호스고요. 기업구단으로 변신한 대전은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팀이 됐죠. 두 팀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 보니까 2016년 6월 22일이더라고요. 아, 6년 넘었네. 네, 당시 FA컵에서 만났는데 인천이 연장 끝에 3대2로 승리를 음. 했습니다. 2012년 뭐 마스코트 폭행 사건도 있었고 뭐 나름 사연 있는 두 팀이 5년 8개월 만에 다시 만납니다. 네. 1라운드 분위기 상반됩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발했던 인천은 서울에 1대2로 패했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결과였습니다. 조성원 감독이 뭐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기대했던 신진호 이명주 라인의 아쉬움 부진이 좀 컸고요. 제르소와 은포크 두 거물 외인도 부진했습니다. 네. 일단 인천은 분위기 전환에 공을 들였는데요. 화요일이었던 28일이었죠. 유종복 시장이 선수단 회식을 쐈다고 해요. 아, 시장이. 네, 선수들이 장어로 몸보신하면서 분위기를 다졌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인천이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만큼 기존 선수들의 조직력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화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던 핵심 공격수죠. 에르난데스가 지난 서울전 후반 교체 투입 때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출전 시간을 늘릴 전망입니다. 반면 대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복귀전을 치렀죠. 강원도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엄청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이 겨우내 준비했던 걸 보여줬고 이게 K리그 1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선수단 분위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대전은 지난 라인업과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부상자도 없고 오히려 이 부상에서 갓 돌아온 레안드로가 지난 경기에 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훈련에 늦게 합류했던 이진현도 점점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안톤도 이제 한국 적응을 더 높인 만큼 전체적으로 대전 선수단 컨디션은 더욱더 올라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마사의 경우는 이 염증 문제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키 매치업은 축구도사 신진호 그리고 주세종의 플레이메이킹 대결 그리고 스피드스타 제르소와 레안드로의 마무리 대결로 하겠습니다. 신진호가 첫 경기 좋지 않았거든요. 역시 인천이 기대만큼 하려면 신진호가 지난 시즌 경기력이 나와야 되고요. 첫 경기부터 유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주세종과의 맞대결이 역시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나가는 패스를 마무리해줘야 되는 스피드라면 둘째 가름서러운 제르소와 레안드로의 경기력이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진짜 저는 왜 이렇게 틀리는 걸까요? 저는 인천 하겠습니다. 네. 홈 개막전이라는 동기부여가 더 커 보입니다. 같은 배를 타겠습니다. 저는 인천이 첫 경기가 자극제가 됐을 것 같고 네. 대전은 개막전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종합에서 열리는 수원 FC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선FC가 다들 아시다시피 홈에서는 엄청나게 공격 축구를 하잖아요. 좋은 잔디 위에서. 네, 올 시즌 첫 홈 경기인데 상대 포항도 공격 축구라면 둘째 가름을 서럽거든요. 두 팀이 만나면 기록을 보니까 경기당 평균 3골 정도 터졌더라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수원FC는 제주를 상대로 고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제주 원정에서 승점 1을 얻은 것은 수학이었지만 경기력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범영의 선방이 빛났지 수비도 좀 아쉬웠고 공격도 좀 답답한 감이 있었거든요. 사이드 쪽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공수 모두 좀 흔들렸는데 일단 기대를 받고 있는 왼쪽 사이드백 박철우죠. 이 선수가 K리그 1에서 치른 첫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부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정동호의 부상으로 여전히 고민입니다. 수비 쪽에는 김현훈이 돌아올 공산이 있고요. 수원FC는 이승우가 역시 출전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제주전을 보면 수원FC가 그래도 수원FC는 가장 위협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컨디션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 경기에서 대구에 극장승을 거둔 포항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삼선 문제가 희망으로 바뀌면서 흐름을 바꿨죠. 포항 역시 지난 대구전과 비교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지난 경기 엔트리에 제외됐던 완델손이 주중 연습 경기를 좀 소화를 했거든요. 컨디션을 올렸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을 열어둔 건 호재라고 봐야겠죠. 이승모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두 팀 사이에 묘한 흐름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 두 팀이 10번 만났는데 첫 4경기는 수원FC가 4전승했고요. 4연승. 그 뒤로 4경기는 포항이 4전승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대결은 수원 FC가 2전승 중이거든요. 무승부가 없어요? 네, 어.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는 흐름입니다. 재밌네.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떻게 요동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포항 입장에서는 역시 수원 FC를 만나서 5골을 넣었던 서울로 떠난 임상엽의 존재가 그리울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양팀의 키플레이어 윤빛가람과 김종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빛가람이 울산과 제주 시절 포항을 만나 총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더라고요. 지난 제주전에서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 경기 반등이 필요한 만큼 활약도가 기대해 보이고요. 포항에서는 새로운 플레이메이커 김종호로 시선을 보내겠습니다. 대구전 전반과 후반 경기력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활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은 만큼 이번 경기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광주 시절 수원FC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네. 포항 원클럽맨이었죠. 이광혁이 포항을 상대하는 모습도 이치러올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수원FC. 음. 아까 말했던 그 흐름 패턴. 대로 하면은 네. 수원FC가 이겨야 돼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로 할 때도 패턴 픽이 가끔씩 먹히는 감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창기자가 거기 따라갔고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김기도 감독 부임 이후에 포항이 시즌 초반에 늘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손쉬운 승리는 좀 어려워 보여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 오후 4시 30분 대팍에서 펼쳐지는 대구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대구는 홈 개막전에서 첫 승을 노립니다. 포항과 개막전에서 2대3 역전패, 자존심의 생채기를 좀 입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화풀이 상대가 필요합니다. 제주는 홈에서 수원FC를 만나서 0대0 무승부, 터질 듯 터지지 않은 골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날은 승패도 승패지만 많은 골이 터져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양팀은 통산 47번 맞붙어 제주가 19승 15무 13패로 근소 우위인데요. 최근 10경기에선 대구가 4승 5무 1패, 최근엔 대구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벌어졌는데 제주가 2대0을 앞서다 대구가 2골 따라잡아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기억나려고 하네요. 네, 이 경기는 최원건 대구 감독과 남길 감독의 첫 지략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감독 대행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날은 지략 대결도 지략 대결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공백 메우기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대체가 어려운 핵심 자원을 잃었는데 대구의 레프트 윙백인 홍철이 경기 시작 초반에 쓰러지면서 교체 아웃됐고 그렇죠. 검사 받았더니 무릎 내측인대 부상 진단을 받아서 한 달가량 결장이 예상됩니다. 홍철 대신 교체 투입한 장성원이 당분간 홍철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이타 어디 갔냐 하는 분들이 있던데 부상으로 이번 라운드까지는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요. 센터백 김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백에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막전에서 아쉬움 남긴 바셀루스와 세라토를 또 동시에 내보낼지 아니면 중원에 변화를 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 지난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에드가 역시 선발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주는 주장의 공백을 메워야 하죠. 안타깝습니다. 네, 최영준이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판명이 나면서 최소 6개월 목표는 시즌 내 복귀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발생한 건데 일단은 김봉수, 한종무 두 젊은 미드필더가 최영준의 부담을 나눠 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측면에 섰던 구자철이 다시 중앙으로 원대 복귀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한간에는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제주가 다시 한번 이적 시장에 뛰어들어 수미를 영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려 있죠. 열려 네. 있습니다. 네, 3월 말까지. 이 선에선 헤이스의 역할에 주목해야 됩니다. 동계 전후에서 가장 폼이 좋았던 선수, 남길 감독 피셜 수협전 전날까지 선발로 기용할 생각을 했던 선수 바로 헤이스인데요. 그런데 그 수협전 경기 상황에 따라서 투입되지 않았었는데 이날은 어떤 식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가 14개 슛으로도 골을 넣지 못했으니까 공격진에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 키는 유리와 함께 헤이스가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2세 자원인 왼쪽 윙백 전성진의 부상으로 이주용이 데뷔전을 치를 듯한데요. 키플레이어는 유리로 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일단 득점하지 못했지만 수비를 밀고 들어가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슈팅 이날만 6개 쐈거든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대구에선 고재현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고작이 위치 선정의 달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역시 제주의 수비진을 가장 잘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구의 화력이 제주의 수비력을 압도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 대구 하겠습니다. 오! 홈 대구고
부상자로 어수선하는 분위기가 제주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5일 경기로 갑니다.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성전. 네. 원래 공성전을 오랜만에 불렸죠. 이 라이벌 네. 팀 간의 대결인데 최근 전북 쪽으로 좀 무게추가 기울었지만 그래도 뭐 백승호 사가도 있었고요. 여전히 라이벌의식 뜨겁습니다. 네. 두 팀 개막전에서 나란히 패했죠. 연패에 빠질 경우 초반 레이스가 휘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악재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이동준이 햄스트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사실 울산과의 개막전에서 가장 날카로운 모습 보였잖아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문선민이나 한교원 같은 대체자가 있기는 하지만 후반 이 선수들이 투입된 뒤 경기력을 보면 이동준의 존재감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노는 경미한 부상이라 출전에는 어려움 없을 전망이고요. 또 다른 거물 신입생 정태욱의 경우 대구에서 오랜 기간 사실 3백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백 적응 중인데 홍정호가 사실 첫 경기 좀 아쉬웠거든요.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울산전에 나서지 않은 골키퍼 정민기는 계속 컨디션을 올리는 중이라고 하고요. 전북은 울산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이 과감한 전방 압박 축구 앞세워서 수원전에 임할 계획입니다. 울산전에서 전반과 후반 경기력 간극이 꽤 컸거든요.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쵸. 이를 어떻게 줄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원은 승격팀 광주에게 패하면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잔류했던 터라 초반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광주전 패배로 꼬여버렸거든요. 초반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하필 전북이라 굉장히 아쉬운 눈치입니다. 수원은 뮬리치가 여전히 뛸 수 없는 가운데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김경중이 가세할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경중의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김보경의 포지션이나 위치도 전술상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수원이 광주전에 아예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코스티나 바사니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물꼬가 터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결과 전북의 절대 우위입니다. 최근 6연승을 포함해서 최근 11경기에서 10승 1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수원의 승리는 2021년 5월 9일 전주성에서 3대1로 이긴 게 유일합니다. 키플레이어 꼽으면 전북은 조규성. 사실 조규성이 지난 울산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마무리에 실패했거든요. 네. 당시 조규성만 해줬어도 이길 수 있었다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이동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조규성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고요. 조규성은 김천 시절 포함해서 수원의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아코스티 하겠습니다. 수원이 전북을 잡으려면 결국 카운터가 돼야 되거든요. 아코스티가 해줘야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이요. 예, 수원전 절대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도 전북하겠습니다. 울산전 패배가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간 춘천 송합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강원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강원 최용수 감독은 K리그 미디어데이에서 울산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4전 전패는 받아들이기 힘든 징크스라고 했는데요. 최용수 감독이 보니까 대전 하나전이 300번째 지휘한 경기더라고요. 지난 300경기에서 단일 시즌 특정 팀의 4패 이상을 한 적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4전 전승은 있지만 4전 전패는 없다는 건 그만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용수 감독을 떠나서 강원 자체가 2012년 5월 마지막 승리 이후 10년 그리고 23경기째 울산을 못 이기고 있는 진짜 천적이네. 진짜 레알 천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 갈지만 좀 머릿속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서 경기력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고 팀 전술의 핵이었던 알리바이프 부상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영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길어서 이제 전주훈련도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던 선수인데 부랴부랴 투입을 했는데 차선책으로 그다지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디노 역시도 장기 부상 여파가 맞아요. 예, 조금씩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폭풍 영입으로 스쿼드를 강화한 편이 아니라 스몰 스쿼드로 팀을 꾸려야 한다는 점을 볼 때는 큰 변화를 줄 여건도 되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더더욱 최용수 감독의 어떤 연륜 경험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력을 좀 바꾸기 위해서 뭐 중미, 윙백, 공격진 구성 등의 소폭이라도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다 바꾸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울산은 전북전에서 전반에 밀리는 양상을 딛고 후반에 반전을 이뤘기 때문에 분위기는 최상일 겁니다. 최전방 주민규, 미드필더 아타루, 윙어 루빅손 이 세 명의 영입센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청용은 일단 종아리 문제로 개막전에 결장을 했고 엄원상은 후반 초반 부상으로 일찌감치 교체돼서 두 선수가 출전할 수 있냐 여기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뭐 이청용 선수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엄원상은 본인 피셜 예방 차원에서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이제 기세를 이어가야 되는 팀인 만큼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켜볼 선수는 강원 김대원으로 하겠습니다. 개막전에선 일단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크로스가 1라운드 최단 13개를 기록하면서 네. 어떻게든지 받아 먹어 하면서 이제 크로스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절엔 울산을 상대로 이렇다 할 활약을 못 펼쳤었는데 최근엔 울산 상대로 2경기 연속골, 울산을 위협할 정도로 정도의 선수로 성장을 했고요. 울산은 아타루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제 일단 중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 공략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강원이 아무래도 전북보다는 무게 중심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럴 때 상대 수비를 어떻게 창의성을 갖고 해체할 수 있는 선수 바로 아타루입니다. 아타루는 전북전에서 팀 내 최다인 키패스 3개를 기록하면서 아마노를 대체할 수 있는 실력자란 걸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한두 경기 정도는 라운드마다 조금 제 필대로 찍어볼 생각인데 제가 이번 라운드에 2경기 느낌이 좀 쎄합니다. 좀 끝까지 강원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승부 가겠습니다. 저는 울산 하겠습니다. 뭐 저는 안정적으로 또 맨날 틀려가지고 네. 안정적인 픽. 이 전력이나 흐름 모두 울산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차기자 오늘은 물승부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5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전형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2021년 11월 3일 두 팀이 잔류 경쟁에 한창이던 그때 광주 전용구장에서 격돌을 했고 그 유명한 4대3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광주가 먼저 3골 넣고 후반에만 서울이 4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뒤집혔는데요. 결국 그날 경기로 인해서 두 팀의 강등과 잔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날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두 팀이 맞붙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 2라운드에서 유일하게 개막전에 나란히 승리한 두 팀이 격돌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파이팅 넘치는 맞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지켜보고 싶은 포인트 꽤 많습니다. 우선 최전방. 광주는 산드로가 비록 개막전에서 뭐 득점하는 그런 영웅이 되지 못했지만 일단 외국인 선수들의 리더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최전방에서 꾸준히 도맡으면서 팀 최전방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주장 일류첸코죠. 일류첸코는 개막전에서 경기 상황상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날은 선발 또는 교체로 어떻게든 출전할 전망입니다. 측면 엄지성과 임상엽의 드리블 대결 그리고 활동량 많은 광주 중미 정호연과 빡뚝빡으로 변신한 팔로세비치의 중원 대결 그리고 둘을 아예 저는 이제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정호연은 지난 시즌 리그 2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미드필더인데 수원전에선 고승범 이종성 어떤 이름값 때문인지 살짝 얼었었거든요. 그러다 후반 막바지 강박적인 어시스트로 존재감을 입증을 했는데 반면에 팔로세비치는 자유를 줬을 때 이 선수가 얼마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인천전에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여기에 티모와 오스마르, K리그 신참 외인 센터백과 구력 있는 베테랑의 안정감 대결도 보고 싶고요. 참고로 광주 주장 안영규는 수원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충돌로 인한 목 부상이었습니다. 근데 목 통증 부상이어서 심하지 않은 만큼 주중 훈련 상황을 보고 경기에 투입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 K리그 2에서 경쟁했던 김경민과 최철원이 K리그 1에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골문을 지키고 이제 막 K리그 1에 데뷔한 이정효 감독이 K리그 1 최선임이죠. 안익수 감독을 상대로 톡톡 튀는 전술 전략을 선보일지가 주목됩니다. 새 얼굴들의 투입 여부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광주는 이번 겨울 야심차게 영입한 이강현, 김경재, 김한길 3명을 일단 개막전에 아껴뒀거든요. 부상 징후가 없는 만큼 이날 첫 선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서울 역시 개막전에서 엔트리 제외됐던 아이유시, 박수일, 김경민 등이 데뷔 가능성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보죠. 서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홈원정, 뭐 상대팀 상성 따져야 되지만 후반전 반전 카드가 조금 더 많은 팀이 서울이라고 봅니다. 저도요. 서울이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역시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2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지난 라운드 이상 많은 팬들이 그라운드를 찾아주시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딱 10만만 좋아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